5분이나 늦어놓고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임원의 고함 소리가 면접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생활을 할 생각이었습니까?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왜 뽑아야 하죠? 수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노인을 도왔다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임원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수아가 3개월 동안 밤을 새워 준비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그 모든 것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면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아도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드림그룹 강석훈 회장, 이 나라 최대 기업의 수장이 직접 면접실에 들어선 것입니다. 서류를 집어던진 임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은 그 임원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아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당신 오늘 아침 우리 고모님을 도와주셨죠? 수아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일으키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면접에 늦었던 것입니다. 회장이 임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면접 결과는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나가보세요. 임원들은 황급히 면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면접실에는 회장과 수아, 단둘만 남았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좋은 일과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회장은 수아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모님께서 많이 놀라셨어요. 길을 잃고 헤매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당신이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수아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 앞에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수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면접 결과는 합격입니다. 인사팀에 연락하세요.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늦었는데요. 회장이 손을 들어 수아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늦었지만 누군가를 도왔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회장은 명함 위에 또 다른 명함 한 장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 명함입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드림그룹 회장의 개인 명함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딸 서연을 재우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첫 출근까지는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수아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그 차를 힐끗 봤습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도 특이했습니다.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의점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수아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편의점 앞에 멈춰선 고급 차.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30분 후, 차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틀 후, 수아는 낮에 공장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출근길 골목 어귀에 또 그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차를 피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나올 때도 그 차는 멀리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수아가 다가가기도 전에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아가 서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고 이번엔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아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죠?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례하게 보였다면 사과드립니다. 회장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수아는 경계의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당신 발목에 붉은 점이 있나요? 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발목 안쪽에는 동전만 한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지워지지 않는 붉은 점. 왜 그걸 물으시는 거죠? 수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신할 수 없어서요. 회장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발목에 붉은 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 강석훈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점심 식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수아는 망설였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곳이어도 괜찮으시면 제가 아는 국밥집으로 모실게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는 말에 수아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정말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의자, 플라스틱 수저통. 회장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자주 오던 곳입니다. 회장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왜 만나시려는 건가요? 수아가 먼저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였죠. 수아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안고 병원에 가던 길이었어요. 차가 전복됐고 아내는 다쳤지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강물에 휩쓸려 갔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딸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수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고 당시 누군가 아기를 안고 도망가는 걸 봤다고요. 고모님은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가 최근에야 그 기억이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이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아기의 발목에 붉은 점이 있었어요. 동전만 한 크기에 지워지지 않는 붉은 점이요. 수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발목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붉은 점을요. 저는 당신이 혹시 제 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밥이 나왔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회장의 눈빛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DNA 검사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수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싫어요. 수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회장님의 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아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재벌가에 들어가면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언론의 관심, 그 모든 게 두렵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멀리서라도 당신을 지켜봐도 될까요? 딸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제 은인입니다. 고모님을 도와주셨으니까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아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갑자기 수아의 시급을 올려줬습니다. 공장에서도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회장의 영향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편의점 앞에 다시 그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회장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수아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수아는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창밖을 힐끗 봤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천천히 떠났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거부했지만 어딘가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평범한 삶, 그것만이 자신이 원하는 전부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수아는 드림그룹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인사팀 신입사원으로 배치됐습니다. 회장은 수아를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른 임원들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서연이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수아는 황급히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접수를 하려는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는 이미 처리됐습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처리했는데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명으로 처리됐다고만 기록돼 있어요.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를요. 서연은 다행히 가벼운 감기였습니다. 링거를 맞고 금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편의점 사장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 씨, 어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수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수아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지 한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급도 올려드렸고 앞으로 근무 시간도 조절해드리려고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분명 회장이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 좋은 분이 도와주시나 봐요. 부럽네요. 수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서연이를 위한 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책, 동화책, 교육용 책까지. 마지막 책 사이에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S. 수아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책들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료 직원이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수아 씨,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수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왜요? 동료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인사팀 쪽을 자주 지나가시더라고요. 예전엔 그러신 적이 없는데. 그리고 수아 씨를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아서요.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착각이실 거예요. 하지만 동료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회장은 종종 인사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아가 서연이와 함께 놀이터에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그네를 타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야? 수아는 그네를 밀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할아버지? 서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번에 병원에서 본 할아버지요. 엄마가 잠깐 나간 사이에 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제 이마를 만져보시면서 울고 계셨어요. 수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이 병원에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할아버지가 왜 미안하대요?
서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냥 착한 할아버지인 것 같아. 할아버지가 또 올까? 서연이의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연이에게도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이에게 할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외롭게 자란 자신처럼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 속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회장이 보낸 검은색 세단이 골목 어귀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매일 밤 이렇게 와서 멀리서 수아의 집을 바라보고 돌아갔습니다. 수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수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수아의 고민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회장을 피했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했습니다. 회장도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3시 수아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어요. 지금 병원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수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수아는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수아는 가방도 챙기지 않고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수아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회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아는 놀라 멈춰 섰습니다. 회장은 초췌한 얼굴로 응급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회장이 수아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비상연락처에 등록돼 있더군요. 수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이 등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회장에게도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다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회장의 말에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수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하고 있어요. 수아는 회장의 품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다리 골절이지만 회복되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겁니다.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아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복도 의자에 앉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밤 10시 서연이가 잠든 후 수아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할게요. 수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DNA 검사요. 제가 회장님 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서연이가 다쳤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회장님이었어요. 피도 안 섞인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개인 병원에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아와 회장, 그리고 사모님 지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조용히 서류를 확인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아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지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지연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30년 동안 찾지 못해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이 수아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수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생기고 갑자기 재벌가의 딸이 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수아는 돌아서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지연이 따라가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잡아 막았습니다. 내버려둬요. 저 아이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서연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아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은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삶, 그 모든 상처와 외로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회장의 차가 병원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병원에 남아 딸과 손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서연이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회장이 보낸 간병인이 서연이를 돌봤지만 수아는 그것조차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회장과 마주쳤을 때 수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이 다가오려 했지만 수아는 재빨리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수아의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를요. 수아는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결국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회장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가 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에게 30년 전 나는 당신을 잃었습니다. 아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당신은 강물에 휩쓸리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미안합니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이 말뿐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영원히 멀리서만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만은 한번 만나주세요. 당신 어머니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가. 수아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편지가 왔습니다. 수아는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편지는 10통이 넘었습니다. 수아는 결국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편지마다 다른 이야기를 썼습니다. 수아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 사고 후 30년 동안의 그리움, 그리고 지연이 흘렸던 눈물들. 편지를 읽을수록 수아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고 빨갛던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사진 아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월 14일. 우리 딸 수아, 태어난 날. 수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 보육원에서 임의로 지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담아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회장과 지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의 번호였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첩 받았어요. 수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 처음부터 수아였나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지은 이름이에요. 물처럼 맑고 아름답게 자라라고요. 수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수아가 겨우 말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해요. 재벌가의 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회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다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 당신과 서연이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수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 일만으로도 서연이를 키우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장 일은 계속했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요. 어느 날 공장 앞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놀라 멈춰 섰습니다. 회장은 평범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아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공장 일을 도우러 왔습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 나도 평범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딸의 일을 거두는 아버지로요.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공장 일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어요. 수아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회장 앞에서 웃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아가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집에 한번 놀러 오지 않겠습니까? 당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세요. 수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요. 약속은 못해요.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한 걸음씩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아는 서연이의 옷을 정성스럽게 입혔습니다. 깨끗한 원피스에 작은 머리핀까지 꽂아줬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서연이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수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는 거야.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팔짝 뛰었습니다. 회장의 집은 생각보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저택이 아니라 정원이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이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수아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수아의 친모, 30년 만에 마주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지연은 수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와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를 위한 장난감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지연이 서연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엔 수줍어하다가 금방 장난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회장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직접 만드셨어요? 수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서툴지만 딸을 위해 처음으로 요리해봤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연은 서연이 옆에 앉아 음식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가 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서연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더 만들어줄게. 회장은 수아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수아는 어색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입맛에 맞나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회장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서연이는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지연이 서연이와 함께 꽃 구경을 했습니다. 수아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웃은 적이 없었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일 밤 당신 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아기 옷을 꺼내서 안고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당신 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치료는 거부했어요. 당신을 찾는 데만 매달렸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물을 수없이 뒤졌습니다. 보육원도 병원도 전국을 다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당신을 버렸는지 물어보고 싶으시죠?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지키려다 차에 치인 거예요. 수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녀를 꼭 안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책 잘 읽어줘요. 서연이가 수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가족이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지연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찾지 못해서, 당신이 외롭게 자란 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수아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수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게 두려웠어요. 지연이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아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회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을까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올게요, 아버지. 수아가 처음으로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서연이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큰 손을 감쌌습니다. 회장은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평범한 삶이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걸요.
서연이가 수아의 팔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요. 우리 자주 가요. 수아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자주 가자. 수아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1년 후, 수아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여러 번 대저택으로 이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아는 거절했습니다. 이곳이 편해요. 서연이도 여기를 좋아하고요. 수아의 대답에 회장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회장 부부가 수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왔고 회장은 서연이를 위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아버지에게 뛰어갔습니다. 회장은 손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이제 유치원생이구나. 회장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수아도 함께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엄마, 이건 어떻게 써는 거예요? 수아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아는 지연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칼을 비스듬히 대고 써는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지연이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 맛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매주 해줄게. 회장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밥을 먹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수아야. 회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진 않고?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설거지를요?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배웠어. 이제 좀 할만해졌지. 수아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벌 회장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수아가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아야, 행복하니? 회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수아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생기고 가족이 된다는 게요. 수아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무렵 회장 부부가 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 거죠? 지연이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매주 올게. 회장도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매주 올게. 우리 서연이 보러요. 수아는 현관문 앞에서 부모님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버지, 어머니. 회장과 지연이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부도 거대한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운 후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면접에 늦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거동 불편한 노인을 도왔던 그 순간이요. 만약 그날 노인을 지나쳤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수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거죠? 수아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선택은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수아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수아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서연이가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수아는 딸 옆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면접에 늦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노인을 도왔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수아는 두려웠지만 결국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